과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위에서 오직 한 인물의 강인한 의지와 몇몇 추종자들만으로 웅장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갈 거대한 제국이 말이죠.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이 이야기가 바로 동명왕 주몽의 건국 신화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해냈는지에 대한 인간 의지의 드라마틱한 증거를 우리는 오늘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통찰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고구려의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북부여에서 시작됩니다. 해모수와 유화 부인의 아들로 세상에 나온 주몽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죠. 알에서 깨어났다는 신비로운 탄생설화처럼 그는 부여의 왕실의 경이로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몽은 비범한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활솜씨는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순간마다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고 그의 이름은 부여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회자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뛰어남은 그에게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여의 다른 왕자들은 주몽의 비범함의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주몽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여의 왕실은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주몽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여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운명을 짊어진 이방인이었죠. 부여의 금화왕은 주몽의 비범함을 알면서도 아들들의 견제를 외면할 수 없었고 주몽의 존재는 왕실 내부의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주몽을 향한 견제와 음모가 이어졌고 그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더 이상 부여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주몽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정든 부여를 등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새로운 땅에서 그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부여의 왕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주몽은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운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든 땅을 뒤로한 그의 발걸음은 절박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을 품고 남쪽을 향했죠. 홀로 떠나는 그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았습니다. 부여의 추격자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랐고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여정의 연속이었으니까요.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을 넘나들며 주몽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몽은 우연히 세 명의 벗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이, 마리, 협보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몽의 비범한 기상과 굳건한 의지에 깊이 감명받아 그의 운명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거친 황야를 홀로 걷던 이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처럼 이들은 주몽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이제 주몽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나아가던 중 거대한 강줄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듯한 마지막 시험처럼 강은 너무나 넓고 깊어 도저히 건널 엄두를 낼 수 없었죠. 망망한 강물 앞에서 일행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뜻을 아신다면 부디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는 순간 믿기 어려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떼지어 떠올라 마치 거대한 다리처럼 일렬로 늘어섰던 겁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다리를 건너 무사히 강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이는 주몽의 비범한 운명과 신성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죠. 수많은 고난과 기적 같은 여정을 거쳐 마침내 주몽 일행은 졸본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미개척지였지만
주몽은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아 자신의 꿈을 펼칠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척박한 환경과 주변의 여러 토착 세력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탁월한 지혜와 따뜻한 덕망으로 주변의 부족들을 설득하고 통합해 나갔습니다. 그의 비범한 리더십과 포용력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몽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졸보는 점차 새로운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주몽은 하늘의 뜻을 받아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서기전 37년 그는 고구려라는 국호를 천명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며 동명성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왕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오직 한 인물의 불굴의 의지와 몇 명의 추종자들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었죠. 수천 년 역사를 이어갈 거대한 제국, 고구려는 그렇게 한 개인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아래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구려가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실 건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거대한 과제였죠. 동명성왕은 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에 앉아 명령하는 군주가 아니었죠. 마치 가심은 어린 나무가 뿌리 내려 굳건히 서도록 정성껏 돌보는 농부처럼 고구려라는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애썼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사를 짓도록 독려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통치력은 건국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우고 나라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안정감을 불어넣는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내실을 다지는 일은 고구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이러한 내실 다지기와 함께 동명성왕은 주변 세력들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때로는 단호한 결단으로 주변 부족들을 고구려의 영향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품어나갔습니다. 특히 송양왕이 다스리던 비류국은 고구려의 초창기 성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동명성왕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결국 비류국을 고구려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한 하나의 부족 국가를 넘어 주변을 아우르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마치 여러 작은 물줄기들이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듯 고구려는 그렇게 점차 그 영토와 영향력을 넓혀나가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한계를 몰랐던 겁니다. 한편 동명성왕에게는 오랜 시간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간절한 염원이 있었으니 바로 부여에 남겨두고 온 아들 유리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아 고구려로 오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유리가 어머니와 함께 험난한 여정을 거쳐 고구려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부자상봉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고구려의 미래를 책임질 정통성 있는 후계자가 나타났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명성왕은 유리를 맞아들이며 그에게 왕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덕목,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세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씨앗을 심는 일이었죠. 그의 깊은 해안은 그렇게 고구려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준비시켰습니다. 동명성왕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한 나라를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오직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고구려라는 위대한 국가를 탄생시킨 창조자이자 그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설계자였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 개인의 꿈과 노력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거대한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삶은 후대 고구려의 왕들에게도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동명성왕이 이렇게 튼튼하게 다져놓은 기반 덕분에 고구려는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비전은 고구려의 찬란한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동명성왕은 그렇게 고구려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며 찬란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단순히 한 왕조의 시작이 아니었죠.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지혜로운 정책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갔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구려라는 이름의 어린 나무가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보살폈습니다.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평화롭게 통합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비류국의 송양왕을 설득하여 고구려의 품으로 안았던 이야기는 동명왕의 탁월한 외교력과 포용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이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을 넘어 고구려가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을 아우르며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고구려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찾아왔을 때 동명왕은 그를 후계자로 삼아 왕국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덕목을 전수하며 고구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죠. 한 나라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명왕의 생애는 그렇게 국가를 만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통치자의 지혜와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포했던 그 순간은 단순한 왕조의 시작을 넘어 한민족의 드넓은 기상과 웅대한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오직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위대한 국가를 탄생시킨 동명왕의 위협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명성왕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신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닥쳐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인간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자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한 개인의 꿈과 의지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동명왕이 세운 고구려는 단순한 국가를 넘어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위대한 시작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이후 수많은 영웅들의 활약과 함께 더욱 찬란한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